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새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의 설계도에서 출발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기본 모델에서 이렇게나 많고 또 이렇게나 다른 만 가지가 넘는 새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마치 하나의 레고 블록으로 수만 가지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데요.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우선 극과 극의 예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150kg이 넘는 거구, 타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대신 땅 위를 질주하는 걸 선택했죠?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요, 이 작은 거인이 있습니다. 크기는 고작 5cm지만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하는 엄청난 기술을 가졌죠. 심지어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의 꿀을 먹어치워요. 하늘을 포기한 또 다른 새, 바로 펭귄입니다. 이 친구들은 아예 바다를 선택했죠. 다른 새들과는 다르게 뼛속이 꽉 차 있어서 물속에서 마치 날개짓하듯 헤엄쳐 다닙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타조, 벌새, 펭귄. 이 엄청난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적응방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조상이 각자 다른 환경에 흩어져 살면서 그 환경에 딱 맞게끔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새들이 지구 구석구석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자, 그럼 새들의 첫 번째 생존 도구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물입니다. 새들이 까다로운 수중 환경을 어떻게 지배하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바다에 사는 새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사방이 물인데 마실 수가 없다니 아이러니하죠? 이들은 어떻게 짠 바닷물을 마시면서 살아남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염류샘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관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몸 안에 초소형 바닷물 정수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염류샘이 혈액에 섞인 소금기를 싹 걸러서 콧구멍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도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끄러운 물고기를 절대 놓치지 않는 갈고리 모양 부리, 또 강력한 추진력을 내는 이 완벽한 물갈퀴 발, 그리고 살아있는 그물망 그 자체인 펠리컨의 거대한 목주머니까지 전부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맞춤형 장비들이죠. 이런 적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5m. 북미에 사는 아비라는 새가 먹이를 잡으려고 잠수할 수 있는 깊이예요. 딴에서는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로 뒤뚱거리는데 물에만 들어가면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완벽한 잠수 사냥꾼으로요. 그럼 민물은 어떨까요? 여기선 또 다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오리 같은 경우는 널쩍한 부리로 물이랑 진흙을 쭉 빨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먹이만 싹 걸러먹고요. 외가리는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다니면서 작살처럼 뾰족한 부리로 물고기를 콕 낚아채죠. 같은 물이라도 공략법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물에서 나와서 땅으로 한번 가볼까요? 새들이 어떻게 비행 능력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육지라는 공간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화의 갈림길에서 어떤 새들은 나는 것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럼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대신 이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날개를 포기했다는 증거는 이 뼈 구조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새들은 강력한 날갯짓을 위해 가슴 근육이 붙는 뼈, 용골이 배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타조를 보면 이 용골이 없이 가슴이 그냥 평평하죠. 말 그대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대신 이들은 비행 근육에 쓸 에너지를 전부 다리 근육에 몰빵했습니다. 그 결과 타조는 시속 72km라는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얻었고요. 쓸모 없어진 날개는 뛸 때 방향을 잡거나 균형을 맞추는 용도로 바뀌었죠. 심지어 발가락 개수까지 2개로 줄여서 오로지 달리기에만 최적화된 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땅 위의 모든 새가 타조처럼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니죠.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5,400종. 바로 나뭇가지에 앉는 데 특화된 참새 목새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지금 지구에 사는 모든 새 종류의 딱 절반이 바로 이 참새목에 속해요. 발가락 3개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향해서 나뭇가지를 꽉 움켜쥘 수 있는 이 단순한 구조. 바로 이 구조 하나가 조류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겁니다. 이제 새들의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도구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사냥을 위한 눈, 부리, 그리고 발톱이죠. 와, 이 숫자는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8km. 이게 뭐냐면 매가 저 멀리 있는 비둘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리래요. 8km 밖에서요. 우리 인간 시력보다 최소 3배는 좋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날아다니는 망원경이라고 봐야죠. 맹금류의 사냥 도구 키트는 정말 정교함 그 자체입니다. 단단한 살점을 찢는 갈고리 불이 먹잇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발톱은 기본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리 부엉이 같은 경우는 귀가 양쪽 높이가 달라요. 비대칭이죠. 이 덕분에 소리가 귀에 도달하는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를 감지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이런 놀라운 다양성은 사실 맹금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앵무새만 봐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30cm 정도 되는 작은 퀘이커 앵무부터 몸 길이가 1m에 달하는 거대한 히아신스 마카오까지. 같은 앵무새인데도 이렇게나 다르다니 정말 놀랍죠.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적응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새들이 지구 전체를 무대로 거둔 엄청난 성공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적응의 결과로 새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환경을 정복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같은 열대 지역을 보면 그야말로 새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1년 내내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하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다양성이 가능했던 겁니다. 단 하나의 청사진에서 시작된 새들의 이야기는 보시다시피 10,000가지가 넘는 아주 놀라운 형태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과연 다음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모습의 새가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진화의 비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